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혔던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겼던 암울했던 그 시절, 구비구비 팔도강산을 걷고 또 걷고 지팡이 하나에 몸을 맡긴 채 35년 길고도 먼 세월을 구름처럼 떠돌아야 했던 한 선비가 있었다. 그 무엇도 희망이 될 수 없었던 그때, 오직 역사의 희망을 걸고 붓 하나로 시작한 일, 그것은 바로 이름 없이 쓰러져간 항일 운동가들을 기억하는 작업이었다. 35년 세월 지필의 집념을 불태웠던 선비, 길여자 송상도. 한번 입에 올리거나 붓으로 쓰면 그 재앙이 바로 이르니 사람들이 화를 두려워하여 기록하지 않는구나. 항일 운동의 늠름한 충성과 위대한 충절이 곧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이 어찌 나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지금부터 송상자 도자 지사님의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영주 시립도서관 앞 광장에서 길여자 송상도의 추모 행사가 있었다. 지난 87년 야성 송씨 종친회와 영주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곳에 추모비를 건립, 해마다 3월 송상도 선생의 뜻을 기리고 있다. 애국 기사들의 행적과 사건들을 소상히 기록한 독립운동사 연구자료의 귀중한 문헌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방 후 60년이 지나도록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던 영주의 선비 송상도와 길이어 수필, 그 숭고한 뜻을 알리기 위한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제 4기는 정도 10년도 넘게 같이 있었지. 이래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이미도 있었으니까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이력사는 나중에 이제 그 해방되고 난 뒤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거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는 건 나도 이제 듣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문득 그 저는 뭘 하시는지 2005년 광복 60주년, 길여자 송상도는 비로소 우리 곁에 다가온다. 독립기념관 서구에 소장된 길이어 수필. 정고원 5권으로 이루어진 길이어 수필은 지난 1955년 송상도의 장남 송인혁 씨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상태. 처음 기록을 시작한 연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역사가 무려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지만 보관 상태는 양호하다. 한지 위에 빼곡히 기록된 글자에서 저자의 정성이 오로오리 묻어난다. 정고본 5권의 길이어 수필. 그러나 길이어 수필 초고본에 해당하는 동사 요찬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길이어 수필의 또 다른 원본이 있으니 이번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즉 길이어 수필은 현재 정고본 5권 외에 후편에 있었던 것. 전편은 독립운동사를 기술한 충절을 주제로,
후편은 효행과 연려를 한데 묶은 효열을 주제로 각각 나뉜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료수필은 말하자면 조선 말엽에 독립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행적만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기료수필의 후편이 발견됨으로써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일사전 가운데 하나다. 그 일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들의 행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런 일사전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역시 그런 일사전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그래서 이 송상도 선생께서는 바로 충효열, 즉 충신과 효자, 효부, 그다음에 열려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일사전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충부분이다. 충부분은 그분은 주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행적을 조사했고, 근데 이번에 말하자면 효자, 효부에 대한 일사전과 그다음에 연례에 대한 일사전이 사실은 같이 있는데, 우리가 기료수필을 발간할 때는 그 중에서 앞부분만 발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상도는 책 발문에서 경술국치 이래 충신 의사들이 분노를 견디지 못해 의병을 일으키고 광복을 도모하니 이것을 세상에 남기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그 저술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당시 항일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면함 최익현에서 위암 장지현, 헤이그 특사 이준과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그리고 자결로 독립의지를 표명했던 황희현, 단식으로 순국했던 이만도 등 당대 우국지사들의 이력을 상세히 기록했다. 또한 송상도는 범례에서 초야의 무리에 이르러서는 눈 속의 기러기처럼 그 충절이 끝내 사라지는 것을 애석히 여겨 이런 까닭으로 수집하였다라고 해요. 당시 지방에 묻혀있던 선비 권대인, 권계술, 권용학, 김성진의 이력을 모두 채록했다. 또한 신분 남녀를 막론하고 기록하였으니 이근택 일화의 의로운 노비와 이씨, 김씨, 조씨 부인 등이 그것이다. 의는 하늘이 부여해준 성품이니 기록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한 송상도의 취지가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기료수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립운동 인물 열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료수필에는 239명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도 뛰어난 독립운동 열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료수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직접 송상도 선생이 전국을 다 답사를 하면서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듣고 한 부분들을 정리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료수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송상도 선생이 당시의 조그마한 기록도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편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초고본으로 남아있는 후편에는 각 지역의 효부와 연려들의 행적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후편은 인고의 삶을 살다간 효부 연려에 대한 주관적인 기술이 아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당시 시대상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는 상당히 객관적인 안목에 흥미로운 기록이 많아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그 의성에 있는 그 박씨 부인에 대한 그 얘기 같은 것 경우에는 남편이 예수교를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 때문에 결국 이분이 박씨 부인이 연못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월남 이상재 선생의 그 평이 있고,
또 양주삼이라고 하는 그 현직 목사의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견해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 기려수필의 후편이 그 책자로 발굴된다면은 많이 그 연구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누각. 무오사화로 처음 이곳에 들어왔던 야성 송씨 입향조 때부터 송상도 후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터를 일구고 살았던 영주 광승리 마을. 당시 광승리 마을은 지금의 영주시 휴천 1동으로 야성 송씨 세거비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대대로 한학자였던 집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한학을 접했던 송상도. 산천서당은 그가 유년 시절부터 한학을 배우며 유학자 선비로서의 길을 닦아가던 곳이다. 이후 청년 시절에 이르러 송상도는 당대 거유인 권상익, 곽종속 등과 교류하며 영남 퇴계학명을 이어가는 한말의 유학자로 자리매김한다. 세상에 헛된 영달과 안위를 구하지 않고 글을 읽으며 자신을 지키는 일에 전념한 선비 기려자 송상도. 특히 젊은 시절부터 유학, 대학의 이치를 깨우치는데 열의를 쏟았던 송상도는 지역을 불문하고 당대 선지식이었던 여러 유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청한다. 영남의 유학자 미연우 곽종석의 문집에 실린 한 통의 편지. 언젠가 자신을 찾아와 배움을 청했던 젊은 유학자 송상도에게 학문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이 편지는 두 사람의 교류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 한일합학. 온 나라는 독립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일제치하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두려움과 슬픔으로 온 나라가 들끓던 그때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독립을 향한 절규 시리아 방성대고. 그 장문의 서사시는 나라 잃은 서름과 분노를 애국심으로 승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때 지방의 한 유학자로 학문에 전념하던 송상도는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주인을 잃은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지조와 절의를 목숨으로 아는 한 선비로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던 송상도. 그의 고뇌는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개가 짖네. 개 짖는 깊은 마을 어두운 동네로 들어오니 밤새도록 주인의 집을 지키네. 하물며 지금 도적이 마음대로 날뛰는데 명나라 기려도사가 아닌가. 송상도 선생은 그 유학자입니다.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학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일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유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 즉 역사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역사가 아니고 독립운동의 역사, 일제의 한간 역사를 남기겠다는 그런 정신에서 기로수필을 저작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명나라가 어지럽던 시절 애국지사들의 유적을 찾아 나귀 한 필로 중국 전역을 순행했던 중국의 선비 기려도사. 그 기려도사의 행적은 송상도의 일생에 대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된다. 퇴계학맥을 이어가던 한말의 유학자 송상도는 이때 스스로 중국의 기려도사와 같은 길을 갈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기려자 송상도가 된다. 나라가 위태로운 시기에 애국지사의 행적을 기록하는 숨죽인 작업. 35년 기류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배나리 보찜을 메고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찾아 홀로 길을 떠나야 했던 기려자 송삼. 그는 생생한 항일 역사 기록을 위해 천리길, 만리길, 산마루를 넘어야 했던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았다. 만물이 움트는 봄에도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어 더욱 슬픈 국토. 망국의 울분을 삼키며 독립운동 기록을 향한 그의 긴 여정은 계속되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그러나 꺾이지 않고 눈보라에 쓰러질 듯 그러나 더욱 굳듯이 그것은 바로 송상도의 항일 역사 기록에 대한 집념이었다. 한 번 떠나면 기약조차 할 수 없었던 여정, 그에게 이정표란 길이 아니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추계처럼 여겼던 전국 항일 운동가들의 삶이 바로 이정표였다. 근데 할아버님이 이상하시게 이제 봄에 나가시면 봄옷을 입고 나가시면 이제 겨울에 돌아오시고 말이죠. 그 들어오실 때는 뭐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일일이 보따리를 짊어지시고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는 더 형편이 없죠. 이제 모양새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그때 13살, 12살 정도니까 철은 있었습니다. 저도 14살 요 정도 됐으니까요. 저희 할아버님은 뭐를 하셨나 하면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초해에 묻혀서 말입니다. 참 이름 없이 사라져간 독립군들이죠. 그러니까 일경들과 일헌병대하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정말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도 이름 없는 초해에 묻힌 독립가들을 발굴해낸 그 책이 바로 기로자 수필이라는 것입니다. 발로 뛰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체록한 사실들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또 다른 사투였다. 일제 감시를 피해 늦은 밤에나 가능했던 일, 세월을 잊은 길 위의 외로운 여정이 기려수필이란 항일 역사 기록물이 되는 과정이었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오실 때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오실 때는 그것이 일경에게 드실까봐 말이죠. 이 한지에다가 원고를 써가지고 새끼로 꽈습니다. 새끼로 꽈가지고 그 일일이 보따리에 뒤에 집세개 한 칸이 보통 보면 이제 요선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듯이 그렇게 미고 나와갖고 그 멜빵으로다가 새끼를 꽈갖고 말입니다. 멜빵을 해갖고 집이까지 오십니다. 집이까지 오셔갖고는 낮으로는 작업을 안 하시고 밤으로 이제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 새끼를 다 일일이 풀릅니다. 풀러서요 그 원고를 다 정리를 해가시고 보관을 어디다가 두시냐 이거 그건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지만요. 저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뭐 어디 아주 은밀한 곳에 말입니다. 땅을 파고 묻다든지 그렇잖아요. 광 같은 데서 아마 그런데 은닉을 두셨나 봐요. 그래갖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갖고 모든 것을 이제 바로 그 수집해 오신 원고가 바로 기로자 수필 나온 그 책에 있는 겁니다. 수년째 기려수필을 비밀리에 저술하던 과정에서 송상도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다. 당시 그보다 30년 연상이었던 전라도 유학자 간제 전우 선생에게 저술의 고민을 토로했던 피언지가 그 사실을 말해준다. 간제 전우의 문집 간제 사고에는 그에 대한 답장이 실려있다. 나라를 위해 순절한 사람들을 기록한다니 참으로 어진 사람의 마음이라며 격려하는 내용과 함께 훗날 남다른 충절을 남긴 이들이 세상 사람의 이목에 드러나게 될 때 기려수필 이 책에 의뢰하게 될 것이라는 평을 남겼다. 이것은 오늘날 독립유공자를 선정 포상할 때 기려수필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을 미리 예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암울한 시대에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를 건져볼까 노력도 하신 분인데 오랜 세월에 이런 집필을 하게 된 그 집념 같은 거는 그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도로와 통신과 기동력이 발전하지 못했던 까마득한 그 옛날 구한 마렵에서부터 그 해방이 될 때까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직접 발로 뛰면서
그 독립운동 하신 어른들의 그 흔적을 낱낱이 체록을 했죠. 그래서 그 체록한 것이 구전대 내려온 이야기를 그냥 적은 것이 아니고 온 사방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귀로 듣고 직접 써서 남긴, 이거는 완전히 뭐 요즘 말하면 실증사학이죠. 아주 그 정확한 역사 인물의 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리어스필은 김지섭, 황현, 이만두, 안중근, 최익현, 김시현, 이시원, 그리고 김좌진까지 항일투쟁 중심 인물들의 행적과 평이 기록되어 있다. 만주 하얼빈에서 이루어진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것을 하늘이 준 기회라 여겼던 안중근은 신문기자로 가장하여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이토 히로부미 가까이 접근한다. 안중근의 거사에 대해 송상도는 깊은 밤 홀로 천둥 소리를 듣는 듯 하였으며 그 또한 하늘의 뜻일 것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권 회복의 불꽃을 태웠던 안중근.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남긴 마지막 시 한 수가 기리어스필에 등장합니다. 대장부는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 무쇠처럼 굳세고, 의사는 위태로움 앞에서도 그 기운 구름 같아. 한편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창이 토적서를 올려 의거의 뜻을 밝히고 팔도 사민들에게 항일 의병 활동을 촉구, 74세 고령에도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에 대항했던 우국지사. 그가 바로 미연암 최익현. 기리어스필에는 최익현 죽음 직후 범어사 승려 보응년이 승려 무리와 함께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인 세 사람이 선생의 제수를 외놈들 차에 실을 수 없다 하여 40리길을 걸어왔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송상도 선생의 역사 기술에서 가장 말하자면 우리가 특이한 점은 이분이 신문을 하나의 사료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그 신문을 보면서 신문을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을 했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역사 자료로 생각한다.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기술을 했다고 하는 점이 가장 특징이고, 제2의 하얼빈 의거를 도모했던 김지섭. 그러나 그가 던진 폭탄은 일왕이 아닌 순사 한 명이 죽는 것에 그치고 만다. 이에 대해 송상도는 여비 부족으로 인한 시일의 급박함 때문에 치밀하지 못했던 것을 그 실패의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리어스필에서 송상도는 안중근 의사가 있은 이래로 일본까지 가서 폭탄을 던진 사람은 김지섭 한 사람뿐이었으니 그 용감함이 과연 어떠하였겠는가라고 하여 그의 저돌적인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같은 당의 일원에게 배신을 당하여 옥고를 치렀던 김시. 그에 대해 이를 꾸밈에 어찌 그리 허술한가 하고 그 잘못을 질책했다. 또한 유림의 지도자로 항일투쟁의 중심에 섰던 바로 심산 김창수. 송상도는 특히 그의 항일 의지에 대해 500년 동안 배양된 공력이 창숙에 와서 열매를 맺은 것이다라고 할 만큼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기리어스필에서 특히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제 침략의 의병 봉기로 의연히 맞서 싸운 의병장 의암 유인석 대목이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의병을 일으켜 역적을 쓸어내는 것은 선비의 도리이며 또한 죽음은 선비의 의리라고 천명하며 선비의 저항 정신을 한층 드높였던 유인석. 그러나 기리어스필에 최초로 등장한 유인석 휘하 평민 출신 의병 김백선 대목에서 송상도는 유인석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400명의 포수를 거느리며 전투력이 강화된 김백선 의병부대는 제천, 충주 등
충북 일대를 석권하게 된다. 결국 거듭된 싸움에 김백선은 지원군을 요청하기에 이르고, 그러나 같은 부대의 의병 안승우가 지원군을 보내기로 한 약속을 어겨 끝내 김백선 부대는 일본군에게 패하고 만다. 이에 격분한 김백선은 칼을 뽑아 안승우에게 대들었는데 이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 즉 평민 출신 김백선이 양반 출신의 안승우에게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결국 유인석은 김백선을 군율에 따라 처형한다. 이에 대해 송상도는 유인석의 잘못된 처단에 대한 자신의 거침없는 평을 이렇게 적고 있다. 김백선이 도중에 잘못을 뉘우쳤는데도 그를 끝내 죽인 것은 필히 마음속에 다른 곡절이 있어서이니 아마도 유인석이 부하 의병에게 병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했거나 그 공을 시기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평민에게 욕을 당한 것을 분해해서인가. 즉 송상도는 의병 활동에서조차 신분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을 격렬한 어조로 질타했던 것이다. 또한 의병 활동을 기록한 창의록에 유인석, 안승우, 서상열 등의 자취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김백선은 이름 석자조차 없는 것을 애석히 여겼던 송상도. 그는 숨겨진 뜻을 드러내기 위해 기레어 수필에서 상황의 전모를 기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병이 참가했던 김백선 같은 경우, 김백선이 이제 평민이기 때문에 이 처단을 당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냉정하게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당시의 정세와 의병 전쟁 정세와 그다음에 그런 것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봐서는 송상도 선생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그런 높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기레어 수필 유신영 편에서 나는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살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눈에 띈다. 일제의 모략 속에 이루어졌던 고종의 독살. 당시 살얼음 같던 일제의 감시 속에서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할 고종 독살설. 그러나 송상도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서슴없이 써내려갔던 것이다. 그분의 그 뜻이 직접 독립운동은 하진 않았지만 거의 독립운동하는 그 심정으로다가 그 나라를 도로찾고 민족을 살려내자고 그러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말단을 그때 목숨을 내놓고 하신 분이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유학자지만 상당히 저렇게 편견되지 않고선 쓰시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항일운동 했다든지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서슴없이 꺼리낌없이 써서. 명성황후 시해 이후 의병 활동으로 전사한 권대일과 권계수 두 사람의 드러나지 못했던 충절을 소상히 기록했다. 한편 농아였던 지방 유학자 권영한, 경술국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니 비록 의병 활동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죽음으로써 망국의 분노를 표명한 사례도 일일이 체록한 것이다. 초야의 이름 없는 학자 김성진도 마찬가지다. 송상도는 그들의 자결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바친 의로운 죽음이라고 그 뜻을 높이 기리고 있다. 송상도는 기레어 수필에서 초야에 사는 하찮은 사람들 중에 충절이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지역에 있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애석히 여겼다라고 적고 있다. 지금까지 그 기록에 전혀 남지 않은 이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이 기레어 수필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물 같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기록들이 이 기레어 수필에 의해서 알려졌고, 그다음에 기레어 수필에 보면
앞에는 이제 그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쭉 기록하고 활동들을 기록하지만 마지막 분에 자신의 역사적 관점에서 독립운동사 그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기레어수필은 당시 신분 해방을 부르짖던 형평사, 만주의 항일 독립단체 정의, 그리고 독립운동단체 천도교 등의 활약상도 수록했다. 특히 전민 백정의 신분 해방을 부르짖으며 출발한 형평사 단체 활동에 대해 송상도는 비록 그 일은 성공하진 못했으나 그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송상도는 형평사 운동의 실패는 일제하 국권을 잃은 4천만 동포의 굴욕에 비할 바가 아니지 않은가라며 반문하고 있다. 또한 기사년 겨울 광주에서 발발한 광주학생 운동에 대해 송상도는 비교적 긴 평을 달았다. 광주의 학생들이 오라고 일본의 학생들이 잘못하였으나 오히려 옳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광주의 압이 없는 학생들로 하여금 억울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된 상황은 가히 슬퍼할 만하다. 한말일에 우리 임금이 없으니 광주의 학생들과 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결국 압이 없는 고아가 아니었는가. 그러나 비록 자애로운 국가는 없지만 형제들은 있었구나. 그 유학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졌지만 그런 그 서민들이라든가 그 일반 대중들의 운동이나 활동까지도 기록한 거죠. 비근한 예로 보면은 그 조선공산당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든가 광주 학생 운동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 송상도 선생님이 광면호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은 유학자지만 그 일제 시기의 그 사회 경제적 조건 속에서 그 독립운동의 동력을 일반 대중으로 이해한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사관도 담겨 있는. 동사요체는 기레어수필의 초고본에 해당하는 책으로 기레어수필이 정고본으로 완성되기까지 숱한 퇴고를 거치며 수정한 저자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초고가 원래 작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정설을 한번 했다가 그게 또 뭐 마음에 안 들었든지 수정을 하면서 또 다시 정설을 하고 그래서 한 2차 내지 3차 정도의 계속 수정과 퇴고를 거쳐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35년 동안 직접 발로 뛰어 기록한 살아있는 항일 독립운동사 기레어수필. 그것은 절개와 지조를 곧 삶으로 알던 선비 송상도의 독립에 대한 의지이자 붓으로 일궈낸 항일운동의 한 결실이었던 것이다. 당시 각지의 유학자들은 송상도의 체록 작업을 높이 평가했는데 지암 김재경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지암 유고에 실린 한 통의 편지. 별난일에 귀천을 막론하고 저리를 지키다가 순절한 사람을 일일이 체록하여 기레어수필이라 하였으니 그 뜻이 장하도다라고 하여 어지러운 시절 송상도의 고집스런 지필을 크게 칭찬했다.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레어수필과 함께 보관된 이 한 장의 묵서이다. 송상도가 직접 소장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 의친왕의 친필 삼한대의 육주고사. 8자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글귀지만 송상도를 나라의 큰 의로우며 높은 선비라고 칭한 의친왕의 뜻이 담겨있다. 항일 독립운동의 맥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기레어수필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가제본을 만들어서 아마 그 의친왕이 그 아마 뭐 기록에는 없습니다. 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친왕 자체가 독립투사입니다. 미국에 유학 갔다가 와서 우리나라 대한적십자 총재도 하셨고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앞장서시고 뛰고 독립운동가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분과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보니까 고종 3년도 1866년도에 강화도에서 그 병인 양요 때 희생됐던 이시훈이라는 사람의 인물부터 60만세 사건까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해방될 때까지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그 시대사를 달리하는 시대사와 그 다음에 인물사를 달리하면서 기록했잖아요. 이런 방대한 자료를 중간에서 의친왕이 그 일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고마운 선비고 참 저리가 높은 선비라 해가지고 그래서 삼한대의 육주고사라는 그런 글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다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던 해 그러나 송상도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겨울 12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35년 전국 팔도 온 산하를 걸어 삶 속에서 체록한 항일 독립운동사 기려수필 5권을 남긴 채 그는 그렇게 떠납니다. 영주시 송씨 일가가 살던 곳에서 고인의 옛 자취를 찾아보기로 했다. 예전에 저 집 지은 온 데는 마당이랬고 그리고 여기 이 집은 토담집 옛날 초가집 위에는 이제 뭐 볏집으로 이래 해가지고 기놓고 그렇죠. 토담집에 참 집도 낮고 돌아가신 산소는 바로 저기 있었고 이제는 옛 모습을 잃어버린 이곳에서 구국 의지를 불태우던 선비의 자취도 시절을 통탄하던 선비의 한숨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고인의 옛 묘지터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감 따먹으면서 그 산소에 애들이 올라가서 많이 찌짐거렸고 찌짐거려 미끄럼 탄다 그러면서 하도 타고 이래가지고 보면 산소는 볼품이 없었어요. 이름 없이 잊혀져 갔던 한 선비의 쓸쓸한 묘지가 있었던 곳. 이곳에서 그는 생전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다행히 지난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역 몇몇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영주의 선비 송상도는 서서히 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35년 동안 전 재산을 항일 역사 기록에 투자한 송상도로 인해 송씨 일가는 그 대에서 가산이 탕진돼 결국 후손들은 고인의 공을 돌아볼 틈도 없었다. 그리고 고인이 떠난 지 40년이 지난 1986년 건국 포장에 이어 90년에는 건국 훈장, 애국장을 보상받았다. 저희들 집안이 몰락한 것에 대해서는 참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방방곡곡 다 흩어져 있습니다. 사촌이고 오촌이고 형제고 다 한데 모여 사지 못하고 다 지금 현재 하류 생활하죠. 3등 인생이죠. 뭐 겨우 그저 노동해서 밥이나 먹고 살 형편으로 질부라든지 큰 집 자손들에게는 너무 허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리고 싶은 마음이죠. 솔직히 말이죠. 그럼 누가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또 누가 나라를 위해서 나가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후손들을 말입니다. 기려수필 외에도 송상도의 많은 유고들이 여전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세월만 묵히고 있는 실정이다. 기려수필은 매천야록과 함께 한말 귀중한 역사 사료로서 한국 사료 총서 2권으로 지난 1955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번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기려수필, 기려자 송상도 자체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기려수필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중요한 인물들 239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조선시대 기전체의 전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야 시절을 만나 공개되기 시작한 고인의 유고들. 현재 그 가치를 제대로 밝혀줄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유학자이기도 했지만 사학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송상도의 대작 조선왕조사. 경술국 초인해 중도 절필하여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있지만 조선 500년사를 기록한 대저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그 저술인 그 조선왕조사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의 역사 저술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영남학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역사 저술이 상당히 취약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가칭 조선왕조사라고 하는 송상호 선생님의 저술은 그 원고 분량만 해도 쌓아 놓으면은 7, 80cm 정도 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다 검토해 보지 못했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인 한국 말년사를 제가 좀 검토해 봤습니다. 이 한국 말년사는 우선 그 흥선대원군으로 시작해 가지고 뭐 갑신정변이라든지 이모군란이라든지 혹은 한미 수호조약 체결이라든지 이렇게 사건별로 일종의 말하자면 기사 본말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 부분은 그렇게 역사를 기술하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개인 전기입니다. 조선 말년사 곳곳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명확히 알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히 밝힌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역사학자들이 좀 더 자세히 분석해가지고 이번에 그 조선왕조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이었던 유대치전 대목입니다.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진 유대치. 지금껏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최초의 발견. 항일 독립운동사의 보고 기리어수필. 조선 500년사의 새로운 발견 조선왕조사. 그리고 기려자 송상. 뒤늦은 광복 60년 만의 발견. 새롭게 우리가 밝혀진 것이 그 송상도 선생의 그 저술이 기려수필만이 아니다. 그분이 말하자면 그 소위 그 문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그 정리된 초고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조선왕조사라든가 혹은 기려수필 후편 같은 것들이 이번 그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다음에 그 자료들이 모두 현재 국학진흥원에 기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국학진흥원에서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출간함으로써 우리는 영남지방의 그 역사학자 송상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새롭게 말하자면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분의 그 역사 기술의 그 태도라든가 의의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국립묘지에 고이 잠든 기려자 송상. 눈보라 속에서 더욱 푸른 대나무처럼 시절의 어려움에도 35년 그 먼 길 위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선비.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그 집념의 지필. 이제 오늘 여기 우리가 기려자 송상도 그의 삶을 기억할 때. 나의 족적은 없어지더라도 이 책을 두루 간행하여 여러 공들의 아름다운 이름을 없어지지 않게 한다면 그 공도 클 것이다. 또한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을 두루 다닌 노고를 드러내 알린다면 그 감회도 깊을 것이다.